와우! 달순의 라이브! 드디어 제이든 산초가 맨유에 가나요? 신라도 최고인 스카이스포츠와 BBC가 동시에 이와 관련한 좀 유의미한 보도를 좀 하면서 이거 좀 뭔가 있는 거야? 진짜 가는 거 아니야?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뭐 팬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스카이스포츠 피셜, 비피셜 이런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. 일단 스카이스포츠의 보도를 먼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. 뭐냐? 맨유와 제이든 산초가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이적 계약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스카이스포츠가 이 정도로 쓰면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옷까지 나중에 또 입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나왔고요. 하지만 전제 하나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. 제이든 산초의 현 소속팀인 독일 도르트문트와 맨유 사이에 이적료 협상은 남아있다. 선수와 맨유는 일단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이적료는 구단과 구단이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맨유와 도르트문트의 이적료 협상은 남아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한 절반 정도 왔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인데 그 협상을 어떻게 이제 풀 거냐 이러면서 이제 스카이스포츠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할부 개념으로 이거 좀 풀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바로 할부 그러면 이제 성장남 선수 있지 않습니까? 종윤아. 자, 그렇습니다. 어쨌든 할부를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건데 그 도르트문트가 2017년 여름에 우스만 덴벨레를 바르셀로나로 보낼 때도 이러한 어떤 협상의 기술을 좀 발휘했다 이런 겁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? 그때 이제 그 도르트문트가 딱 우스만 덴벨레를 보낼 때 그때도 이제 그 막 이적 협상 갖고 막 이렇게 줄다리기를 했단 말이에요. 워낙 뭐 큰 돈이니까. 그때 처음에 요구했던 게 돌문이 얼마였냐면 바르셀로나에 1억 4천만 유로 거의 한 2천억 현재 시세로 환율을 따져볼게요. 한 2천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냐 우리가 좀 줄여줘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알았습니다. 그러면 그 돈 다 안 줘도 되는데 선불로 일단 1억 500만 유로 그러니까 한 500억 깎아서 한 1,500억을 먼저 주시고요. 나머지의 이적이 이제 다 된 다음에 보너스 개념으로 나중에 한 500억 주시죠. 나머지 이제 좀 할부 개념으로 좀 주세요.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적을 때 성공시켰다는 거래요.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참 도르트문트 장사 잘했네. 우스만 덴벨레 이렇게 보냈어요. 우스만 덴벨레가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참 고생했잖아요. 팀도 고생하고. 자,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도르트문트가 지금 맨유하고 사실 뭐 제이든 산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끌렸던 게 왜 그럴까요? 예, 맞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뭐 경제도 꽁꽁 얼어붙고 지금 이적 시장도 예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돈을 그렇게 못 준다. 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진짜 무산되는 거 아니야? 도르트문트 우리도 이거 좀 막 엘링 홀란드 사고 또 뭐 이번에 누구 얘기 있잖아요. 베링엄 사고 이러느라고 돈 썼는데 우리도 좀 땡겨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를 요구했었냐? 한 제이든 산초의 이적료로 1억 2천만 유로 그러니까 한 1,700억 정도를 맨유에 좀 달라 이랬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건 진짜 못 줘. 우리가 돈 요새 없다. 이렇게 한 거죠. 그러면 그때 우리가 3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? 요거를 지금 돌문이 좀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선불로 1억 유로를 먼저 좀 달라. 환율로 따져보면 이게 한 1,400억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1,700억을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요걸 한 300억 낮춰서 일단 선불로 1,400억 한번 주세요. 그리고 나머지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거의 차액은 할부, 분할 납부, 뭐 보너스, 뭐 표현은 뭐가 돼도 좋습니다. 나중에 이제 후불로 좀 달라. 선불은 그 정도 주고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걸 한번 매듭을 좀 풀어보겠다는 건데 뭐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페 사례에서 아스날도 이제 분할 근데 이제 이거 할부형 스트라이커 때문에 이게 좀 이미지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잘 터지면 되게 좋은 거죠.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도 이렇게 한번 이걸 매듭을 그렇게 풀어보겠다면 서로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서로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오냐. 이거 스카이스포츠와 BBC가 이제 썼다고 그랬는데 스카이스포츠에서 그런 표현을 쓰대요. 약간 좀 뭐 블러핑 가능성도 좀 있다. 서로가. 왜냐하면 이제 이적 협상 워낙 큰 돈이니까 요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밀당을 하잖아요.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묘안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는 게 상대보다 내가 패가 되게 좋은 패는 아닌데 마치 내가 되게 좋은 패를 들은 것처럼 상대에게 이렇게 허풍 떨어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BBC 피셜로 나온 게 이런 겁니다. 근데 지금 뭐 우리는 그렇게 분할까지는 해줄 수는 있는데
요 이적 그 협상 시한을 우리 8월 10일까지 했으면 좋겠어. 우리 시간을 많이 못 줘. 미안해. 예. 그래서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다음 시즌이 9월 18일 날 개막을 해요. 개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개막에 맞춰가지고 우리 선수단 정비해야 되거든. 보낼 선수 보내고 남길 선수 남아가지고 다음 시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가 8월 10일까지만 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제이든 산초를 만약에 데려가고 싶으면 8월 10일까지 결정해줘. 그거 지나면 우리 이제 더 이상 협상할 수 없어. 이렇게 도르트문트가 이렇게 한번 나온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?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또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랬더니 맨유는 또 뭘 흘렸냐 살짝. 그러니까 돌문이 이제 흘린 거 아니겠어요? 우리는 8월 10일까지 정도만 협상하겠다. 그랬더니 또 이제 맨유가 뭘 살짝 흘렸냐면 근데 우리도 제이든 산초 협상 뭐 알았어. 뭐 분할 납부와 이런 얘기도 알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래 돈 안 깎아주거나 아니면 서로 안 되면 우린 바이에른 뮌헨에 그 킹슬리 코망이라고 좀 비슷한 선수가 하나 있다던데 우리 그 친구 임대로 데려올게. 이렇게 또 이제 다른 데도 흘린 겁니다. 그러니까 서로가 이때까지 무조건 협상을 끝내줘라고 이적 시한을 딱 던지니까 다른 데 쪽에다가 우리는 이제 코망 임대로 데려올 수 있어. 이렇게 서로가 하나씩을 딱 던져놓은 상태고 서로 밀당을 마지막으로 하자라고 하는 방법은 이렇게 분할 납부 정도로 좀 던져놓은 겁니다. 자, 근데 요게 어쨌든 보도가 된 것이 BBC와 스카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좀 있지 않을까요? 전혀 없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다른 데도 아니니까. 그래가지고 좀 지켜보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뭐 사실 엎어지건 마지막에 아니면 되건 간에 한 일주일 안에 좀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진짜 맨유가 제이든 산초의 영입이 확실하게 된다면 지금 보면 마샬, 레시포드 있고 이선 쪽에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있고 오른쪽에다 심지어 제가 지난 시즌 뭐 정말 엄청난 시즌 제이든 산초가 독일 분데스리가 보냈는데 거기 평균 히트맵 보여드릴 텐데 진짜 대단하잖아요. 양쪽 좌우 가릴 것 없이 사이드에서 엄청나게 잘 뛰기 때문에 이러면 마샬, 레시포드하고 합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데이터도 이렇게 하나 보면 분데스리가 이게 하나가 득점 순위고 이게 하나가 지난 시즌 도움 순위인데 거의 탑 수준으로 했던 선수 아닙니까? 득점은 17골로 3위고 어시스트는 16개로 2위니까 이 정도로 했던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맨유는 정말 대박이 날 건데 근데 이게 어떨까요? BBC나 스카이 스포츠가 동시에 내보냈는데 엎어진 게 있나? 저는 사실 기억이 많지는 않거든요. 하지만 어쨌든 얘기하는 것처럼 블러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게 마지막에 엎어질 수도 있는데 자, 어떻게 될까요? 이제 8월 10일 한 6일 정도면 안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.